한때 거리에 허기를 달래주던 도시락집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줄이 늘어섰고 허리춤에 이름표를 단 직장인부터 교복 입은 학생들까지 그곳의 밥 한 공기는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이름은 한솥 도시락, 따뜻한 한 끼로 세상을 든든하게 하자. 그 단순한 약속 하나로 시작된 브랜드는 이제 전국 800여 개 매장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도시락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었는데요. 배달앱의 파도, 가맹점의 현실, 그리고 달라진 시대의 속도. 오늘은 우리가 30년 동안 한 끼의 마음을 지켜온 브랜드 한솥 도시락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제1교포 2세 청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이영덕. 그는 어린 시절부터 차별과 생존의 벽 속에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법대에 진학하죠. 법조인이 아닌 경영인을 꿈꾼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관광호텔업과 무역업을 오가며 현장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계기는 우연처럼 찾아온 한 인연이었는데요. 일본 최고의 도시락 브랜드 혼케 가마도야의 창업자 김홍주 사장이었죠. 이영덕 회장은 대학 시절 유학 중이던 그와의 만남을 통해 도시락 산업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재료의 관리, 온도의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락은 단순히 싸게 파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를 책임지는 일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식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했죠. 한국에도 따뜻한 도시락이 필요하다. 1993년 7월 서울 종로구청 앞 허름한 간판 하나, 한솥 도시락. 그곳에서 그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테이크아웃형 도시락 가게. 당시만 해도 도시락은 집에서 싸오거나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는 처음부터 화려함보다 실용을 택했습니다. 도시락은 따뜻해야 했고 가격은 저렴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는데요. 배고픈 학생과 직장인에게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먹이자. 그 철학은 금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가격에 놀랐고 누군가는 온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때부터 한솥은 한 끼의 가성비가 아니라 한 끼의 온도를 파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솥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 가격에 도시락을 팔면 남는 게 있을까? 하지만 이 회장은 계산이 달랐는데요. 가맹점이 첫날부터 자리를 잡아야 본사도 오래 갈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오픈 초기에는 본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원하고 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열티 중심 대신 상생 중심의 가맹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점포가 자립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이었죠. IMF 위기 속에서도 한솥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쉼터였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한솥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작은 지방 도시에서도 노란 간판이 하나둘 늘어났죠. 그때 이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솥의 경쟁력은 도시락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는 정직한 한 끼라는 마음을 정직한 시스템으로 옮겼습니다. 체계적인 조리 매뉴얼, 철저한 위생관리, 점주와 본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 한솥은 그렇게 싸구려 도시락집이 아니라 가장 신뢰받는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도 시간이 지나면 검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상생을 외치던 한솥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매장에서 도시락을 사 먹지 않고 휴대폰으로 주문하기 시작했죠. 편리함이 일상이 되자 배달 앱이 새로운 시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솥의 철학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높은 배달 앱 수수료는 가맹점의 이익을 압박했고 그 부담은 결국 도시락 가격에 반영되었습니다. 매장에서는 4,000원이던 도시락이 배달앱에서는 5,000원, 6,000원으로 뛰어올랐죠. 실제로 한솥은 지난해 배달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본사는 배달 매출의 약 30%가 플랫폼 수수료와 인건비로 빠져나간다고 밝혔지만 점주들은 바쁘기만 바쁘고 남는 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전바점이라 불리는 매장 간 품질 편차 문제까지 겹쳤는데요. 본사가 제육볶음 양을 최대 92%까지 늘렸다고 발표했지만 매장마다 고기 양이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죠.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한솥의 맛이 다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솥은 정량 준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디서나 같은 따뜻함이라는 브랜드 철학이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과의 갈등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솥 본사가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점주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혐의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한솥은
미지급 공사비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간판 청소비무인 주문기 설치비 등 5억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며 프랜차이즈 업계 첫 잦은 시정 사례로 기록됐죠. 상생 브랜드의 이미지에 금이 갔던 만큼 그 복원을 위한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의 위생 논란 그리고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흔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한솥다운 방식으로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맹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품질 위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며 ESG와 사회공헌을 경영의 중심에 두었죠. 그에게 한솥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한솥은 나의 철학이자 사람들과의 약속이다. 위기를 지나며 한솥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윤보다 신뢰를, 성장보다 상생을 선택했던 그 초심으로요. 그 철학은 숫자에서도 드러납니다. 2024년 기준 한솥은 전국 812개 매장 중 811곳이 가맹점인데요. 그만큼 본사와 점주가 긴밀히 연결된 구조입니다.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약 4억 840만 원, 평당 매출 2,729만 원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재무 구조 역시 탄탄한데요. 2024년 기준 자산 928억 원, 부채 154억 원, 매출액 1,406억 원, 영업이익 146억 원, 당기순이익은 1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외부의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실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특히 코로나 이후 한솥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외식이 어려웠던 시절 학생과 직장인에게 가장 가까운 한 끼는 식당이 아니라 한솥이었습니다. 그 덕에 2019년 950억 원이던 매출은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았고요.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밥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미리 만들어 두지 않고 주문 즉시 밥을 짓고 반찬을 담는 즉석 조리 방식인데요. 한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적의 밥맛을 위해 매달 취밥 매뉴얼을 업데이트합니다. 밥맛이 곧 브랜드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은 이제 아들 이하림 대표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한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사는 ESG 경영을 선언하며 친환경 포장재 전환, 도시락 기부 캠페인,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솥은 도시락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한 끼의 가치를 지키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배달 시스템과 주문 효율성을 강화하며 소비자와 점주 모두가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다지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경쟁은 거세지만 한솥은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도시락 시장은 더 이상 한솥의 세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했고 이제 도시락은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본도시락인데요. 프리미엄 한식 도시락을 내세우며 잘 차린 한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한솥이 정을 팔았다면 본도시락은 정성을 팔았습니다. 고급 한식 메뉴와 세련된 포장, 단체 도시락 시장에서의 압도적 성장을 이뤘죠. 그들은 도시락을 식사가 아닌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2024년 단체 도시락 매출만 397억 원, 기업, 병원, 군부대까지 본도시락은 품질과 신뢰로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은 약 8,600만 원, 평균 매출은 2억 9,438만 원, 평당 평균 매출액은 약 2,128만 원으로 한솥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2024년 기준 가맹점은 405개, 한솥의 절반 수준이지만 보다 품질 중심, 브랜딩 중심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브랜드는 같은 도시락을 팔지만 전혀 다른 철학을 담고 있죠. 지금 도시락 시장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편의점들이 도시락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1년 GS25가 배우 김혜자와 함께 선보인 김혜자 도시락 시리즈는 가성비와 푸짐한 구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편의점 도시락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해자롭다라는 신조어를 남긴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죠. 이 인기에 힘입어 2014년 GS25는 해자로운 도시락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도시락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곧 싸고 푸짐한 도시락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GS25는 속도의 브랜드로 진화했습니다. 전국 1만 8천여 개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3분이면 따뜻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세상. 소비자들은 도시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식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GS25는 건강식, 다이어트식, 세계식 등 다양한 메뉴를 쏟아내며 소비자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 들었습니다. 고디어 CU는 백종원 도시락, 세븐일레븐은 해리 도시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전국 5만 개 편의점이 도시락을 무기로 경쟁하던 시기, 그야말로 한 끼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한솥이 만들어낸 도시락 문화가 편의의 시대와 만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공장에서 조리해 냉장 유통으로 전달되는 만큼 따끈한 밥의 감성을 담기 어렵죠. 가격 경쟁과 품질 논란은 늘 그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편리함을 택했습니다. 빠름은 곧 일상의 속도가 되었고 도시락 시장은 점점 효율의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하루를 채우는 루틴이고 누군가에겐 잠깐의 위로이자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입니다. 본도시락은 정성으로, GS25는 속도로, 그리고 한솥은 여전히 온기로 그 하루를 채우고 있죠. 시대가 변해도 도시락이 가진 의미는 여전히 같습니다. 그건 한 끼의 값어치보다 한 끼의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어떤 도시락이든 당신의 오늘을 버티게 만든다면 그게 진짜 좋은 도시락 아닐까요? 여러분이 맛본 도시락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 도시락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머니달라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